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백유리입니다. 아랫배를 손으로 만졌을 때 혹은 눈으로 봤을 때 살이 볼록 튀어나와 있다 하면 내가 살이 쪘나가 아니라 바로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바로 탈장인데요. 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복강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거나 복부에 압력이 강하게 가는 운동을 즐긴다면 이 탈장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탈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탈장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효섭 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할 주제가 바로 탈장입니다.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먼저 탈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탈장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장이 탈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원래 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돌출되어 튀어나오는 것을 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탈장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이제 복벽에서 일어납니다. 복벽은 복막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안쪽에 장이 튀어나올 때 그 복막을 주머니 모양으로 밀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탈장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머니 모양으로 밀고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탈장의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100명 중 한 두세 명꼴로 발생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주로 어린이들, 10세 미만의 아주 어린이들에서 많이 생기고 또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탈장의 빈도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주로 남자에서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탈장은 생긴 부위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흔히 생길 수 있는 탈장의 종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특징들이 따로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생기는 부위는 사타구니 쪽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고 그 바로 아래쪽에 대퇴부 쪽에 생기는 대퇴부 탈장, 배꼽에 생기는 배꼽 탈장, 그리고 우리 수술 상처 주위에 생기는 반은 탈장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몸속 내부의 장기들이 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돌출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뭔가 틈이 있기 때문에 돌출되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장은 어린아이와 성인에서 그 원인이 달라지는데요. 소아인 경우에는 뭔가 막혀야 될 곳이 막히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고환은 원래 복강 안에 들어있다가 태어나면서 고환 음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한 통로가 막히지 않음에 따라서 장이 그쪽으로 밀고 나오게 되고요. 여아인 경우에는 자궁을 잡아주는 인대가 지났던 통로가 막히지 않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성인에서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벽이 약해지게 된 부위를 복압이 올라가면서 장이 자꾸 밀게 되면서 장이 밀려 나오는 그런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소아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문제로 탈장이 잘 생길 수 있고 성인은 복벽이 약해지면서 탈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인에게 탈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이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복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탈장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기침을 하는 경우에 또 복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시는 분들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탈장의 위험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배에다 힘을 많이 주고 편을 보시는 분들 또 역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하신다거나
또 연세가 드시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을 볼 때도 힘을 많이 줘서 소변을 보시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장기간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탈장의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뭔가가 또 차게 되면 역시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가 커지면서 역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신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역시 가능성이 있겠고, 또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복수가 많이 차게 되는데 복수가 차면서 복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또 탈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탈장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수술 받은 자리에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수술 후에 탈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수술해놨던 자리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강색으로 그어진 금은 예전에 수술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 주위로 뭔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데 피부는 붙어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근육층이나 복막층 이런 층은 다 열려 있는, 그래서 그 틈으로 장이 밀려나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렇게 반은 탈장이 생기는 이유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아물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복구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신 불량인 상태에서는 또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산소 공급이 좋지 않은 경우, 그럴 때 만성 폐쇄성 질환 같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또 회복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거나 또 연세가 많은 고령이실 때, 혹은 상처가 회복되는데 자꾸 방해를 받는 일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 혹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역시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수술 과정 중에서 봉합할 때 제대로 좀 봉합이 잘 안 된 경우도 또 발생이 될 수 있겠고, 수술 후에 배를 닫을 때 장들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닫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많이 부어서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많이 가해진 경우에 또 이렇게 반은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배꼽에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이제 거는 어떤... 복백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거고요. 네. 복백이 얇아지게 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얇아지게 되는 원인은 이제 임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랄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간경화가 있어서 복수가 많이 차면서 배가 얇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돌출되고 또 이탈되면 이 탈출된 장이 볼록한 혹처럼 만져진다고 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뭔가 혹이 만져진다는 것인데, 그 혹이 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일어나 앉거나 서면 툭 튀어나오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에 서해부 쪽에 뭔가 튀어나와 있는 혹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점이 특징인데, 힘을 주면은 또 불룩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누우면 들어간다. 근데 처음에는 저렇게 혹이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자극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서해부 쪽에 통증이 살짝 있어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 검사를 해보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혹처럼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대부분 통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아주 위급한 응급 상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탈장이 되면서 신경을 자꾸 자극을 해서 생기는 그런 가벼운 증상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들락날락 하던 혹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으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탈장이 일어나는 그 구멍에 장이 끼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게 괴사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구멍에 원래 장들이 들락날락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힘을 많이 주거나 무거운 것을 갑자기 팍 들었거나 했을 때 평상시에 돌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장기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막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이 붓게 되고, 또 많이 붓다 보면 통로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저해를 받기 때문에 장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한 경우 장을 잘라내는 응급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누르면 다시 들어가니까 탈장을 그대로 두고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멍에 끼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만큼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탈장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문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혹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이 들락날락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혹이 누웠을 때 들어가고 일어나면 튀어나온다. 이것만 들어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손으로 만져보게 되는데 이게 말랑말랑한 혹을 눌렀을 때 쏙 들어가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쏙 들어간다면 역시 탈장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힘을 주어 보시게, 특히 이제 기침을 해 보십시오. 힘을 줘 보십시오 하면 이게 더 불룩 튀어나오거나 압력이 더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도 또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잘 비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탈장낭, 튀어나온 복막이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진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사진입니다. 체크 표시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구멍이 있으면서 배 안에 있던 대망이라고 하는 조직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을 확인을 함으로써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은 탈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선생님, 이 서해부 탈장보다 좀 더 위험한 게 대퇴 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대퇴 탈장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퇴 탈장은 대퇴부에서 생기는 건데요. 대퇴부는 우리 배하고 허벅지 안쪽, 거기에 만나는 곳이 대퇴부입니다. 그래서 대퇴부 탈장은 조금 더 허벅지 쪽에 뭔가 혹이 만져질 때 대퇴부 탈장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대퇴관이 서해부 탈장에서 있는 입구보다는 더 굉장히 이게 가늘어요. 그래서 장기가 튀어나오면 혈액순환을 저해받을 수 있는, 목이 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면 좀 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좀 마른 분들, 특히 여성분들, 탈장은 남자에서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퇴 탈장은 여성에서 좀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대퇴관에 좀 크고 또 압력이 가해질 때 탈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대장이나 소장 같은 장기와 혹은 난소나 난관 같은 기관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여성과 소아에게 더 위험한 대퇴 탈장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탈장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탈장이 진단되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진단이 되고 나면 바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진단이 되면, 발견이 됐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수술을 좀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수술을 미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들락날락 잘 하던 장이 갑자기 많은 양이 탈출이 되면서 들어가지지 않고 혈액순환을 저해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 봐 미리 빨리빨리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인 경우는 성인과 달리 뭔가 막히지 않은 구멍이 있어서 탈장이 생기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그 구멍만 이제 막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지만 성인에서는 복벽이 약해져서 탈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멍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벽을 보강해주는 수술까지 겸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 소아의 탈장은 통로를 막아주는 비교적 쉬운 치료가 되겠고 성인의 경우는 이 약해진 복벽을 막고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벽을 어떤 방법으로 막고 보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복벽을 보강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복벽에 있는 근육들하고 인대를 매우 강하게 당겨서 꿰매는, 봉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요. 심하게 당겨지는 통증이 있고 또 환자는 고생을 그만큼 하고 하는데도 재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봉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했었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혹시 당겨지는 장력이 재발을 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수술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인공막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서 긴장을 주지 않고 탈장되는 부위를 막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인공막이 있고요. 저 막이 복벽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막을 쓰는 수술 방법은
장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고요. 통증이 적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짧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공막을 바깥 복벽에서 절개를 가해서 인공막을 복벽에 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막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해서 다른 수술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막 자체가 저 복벽 안에 들어가면 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물감을 줄 수가 있고 이물질이기 때문에 또 신경들을 자극을 해서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복강 안에 넣어둔 경우에는 장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있더라. 이런 보고들이 일어나면서 인공막을 대지 않고 탈장 입구만 막아주는 방법 혹은 복벽의 긴장을 최소화시키면서 복벽을 다시 보강해서 봉합하는 이런 방법들이 최근에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공막을 가지고 수술하는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탈장에 대해서 심효서 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 전화 하나 걸려와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방광도 안 좋으면은 살짝 이 온다 그래서 네. 상담을 드리는데 방광하고도 연결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요. 네. 남자분들 연세가 드시면 방광 바로 앞쪽에 전립선이 있거든요. 네. 그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소변을 볼 때 방광에 힘을 많이 줘야 되죠. 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소변 잘 보기 위해서 배에다 힘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탈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방광은 왜 그리 자주 피곤하고 이러면은 방광이 안 좋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방광하고 직접적인 탈장하고 연관은 없고요. 예. 만약에 방광에 염증성 질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몸이 피곤하면 아무래도 저항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염증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더 증상은 심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죠. 다른 이상은 없고 예. 방광만 거기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방광에 염증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그 염증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는데 네. 그래 한 2주 정도 또 이래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네. 낫고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남자와 달리 요도가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요도 끝이 바로 항문 근처에 있고 네. 그래서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실 때는 병원을 찾으셔서 빨리 약을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단기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좀 미루시게 되면은 네. 만성적인 방광암으로 가게 됨으로써 좀 더 치료가 어려워지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실 때는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쾌차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탈장의 수술로 다시 넘어가서요. 네. 최근에는 절개 수술 대신에 복강경 수술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네. 이 작은 구멍으로 수술해서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데 탈장도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네. 탈장도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절개를 가한 방법도 있지만 배 안쪽에 복벽에다가 구멍을 한 2-3개 정도 내가지고 안에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복벽을 분리를 해서 탈장은 안으로 집어넣고 저쪽에 보시면 구멍이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탈장이 일어나는 서해부 탈장이 일어나는 구멍 2개 하고 아래쪽에 대퇴부 탈장이 일어나는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저 구멍을 인공막을 댐으로 인해서 3개를 다 막는 방법입니다. 저 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공막을 안쪽에다가 넣기 때문에 복벽 바깥쪽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있는지 좀 이물감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저 구멍 3개를 다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복압이 상승했을 때는
바깥에다가 대면은 바깥쪽으로 뜯어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저렇게 인공막을 안쪽에 대놓게 되면 고압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공막을 딱 눌러주는,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창상의 크기가 작고 또 통증도 적고 그래서 회복 기간도 좀 더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제 수술 술기가 좀 복잡하고요. 경험이 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전신 마취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 절개를 가해서 인공막을 넣는 수술 이런 방법을 택해서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탈장에 대해서 상담 전화 하나 더 걸려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대장 수술했거든요. 용정 수술을 해. 네. 그 하고 난 뒤에 한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장이 탈장이 돼가지고 왼쪽 그 소장인가 뭐 울룩 튀 나와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 어디에 생기셨어요? 배꼽에 배꼽에? 해갖고 저 장 수술을 했거든요. 아, 복강경 수술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어느 그래가- 쪽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왼쪽에 배꼽 왼쪽으로 아, 한 배꼽 주먹만 왼쪽으로? 예. 네.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시던가요? 한 주먹만하게 이래갖고 누우면은 들어가고 네. 평소 때 이리 뭐 걸어다니고 이리 서가 있으면 볼록 한쪽이 튀 나와 있거든요. 네.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니던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네. 뭐 크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된다고 네. 좀 더 지켜보자고 이래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뭐 그게 안 돼가고 갑자기 괴사가 올 수 있다고 네네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거 탈장 좀 수술을 미루다 보면은 네. 원래 좀 작았던 게 점차 커집니다. 예. 네. 점차 커지면 아무래도 수술해야 될 범위가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밀려 나오는 게 점차 커지면서 나오는 양이 좀씩 더 늘다 보면 바깥에 피부가 점점 얇아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는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복강경 수술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배꼽에다 구멍을 많이 넣게 되는데 예. 그걸 닫을 때 회복 과정에서 이게 벌어지면서 탈장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좀 비계가 많거든요. 배에. 네? 그러니까 뭐가 많으세요? 지방이 많으시죠? 지방이 많으세요? 예. 예. 네. 그래서 더 그렇지 않나 싶으네요. 네, 그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복압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탈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배꼽 쪽에 수술 이후에 생기는 탈장일 경우에는 배꼽 근처를 열어서 직접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역시 복강경을 이용해서 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인공막으로 좀 보강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수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게 해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너무 커지기 전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좀 밥을 많이 먹고 이리 해가시면 배꼽 옆에가 건질건질 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벌어진다는 느낌이. 네, 조금씩 커지실 거예요. 네, 많이 커지기 전에 해결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인공막을 하면은 염증이 생기고 또 뭐 부작용이 있다 하니까. 아, 네. 그런 보고가 있어요. 문헌을 고찰을 해보면 염증이 생기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그 수술을 해오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막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수술장 자체가 소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넣는다고 해서 꼭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으로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요. 치료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최근에 아들이 배꼽 주위로 몽우리가 이렇게 만져져가지고요. 네. 네. 아직 병원을 가기 전인데 이것도 탈장이 의심되는 소견인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그 멍을 한번 만져보셨어요? 네. 어떻든가요? 쏙 들어가든가요? 아니요, 들어갈 때도 있고, 최근에라서 네.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좀 힘주고 이러면 조금 또 튀어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그게 탈장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쏙 들어가고 거기에 뭔가 구멍이 이렇게 만져지실 거예요. 크지 않은 구멍, 손가락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느껴지실 텐데 그 구멍을 막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17개월 남자 아기인데요. 네. 17개월도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나요? 아주 응급은 아니지만 네.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 구멍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장이 튀어나와 버리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멍이 크면 오히려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구멍이 작으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복강경도 있고 개복술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 복강경으로 하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네. 복강경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절개를 합니다. 배꼽을. 배꼽 주위를 절개를 하면 그 크기가 뭐 한 1cm? 1cm나 1.5cm 정도 되겠죠.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상처 크기가. 그리고 네. 배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이후에도 상처가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살짝 열어가지고 탈장낭을 박리를 해서 그 부위를 묶어주고, 네, 묶어주고 탈장낭 튀어나온 거는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상처 봉합하고,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복강경을 하는 경우는 네. 관을 3개를 넣는단 말이에요. 네. 네, 상처가 3개가 생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그냥 절개를 가해서 하는 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원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 네.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입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2박 3일 정도 저희는 시키고 있고요. 1박 2일의 퇴원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밥 빼는 거는 한 일주일이면 실밥을 빼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녹는 실로 그냥 봉합을 해버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나 따로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는 않을까요? 소아에서도 재발은 있습니다만은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애들은 수술해놓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특별히 별로 없거든요. 상처에 좀 피멍이 진다거나 염증이 살짝 온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하고요. 아드님 수술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 탈장이 있는데요. 네.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여기 그때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이걸 수술을 해갖고 뚫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해갖고 수술실에까지 들어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젊은 분이 오시더니만 이래 만져보더니 이거는 내과 담당이 아니라면서 네.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조하시는 분이 나가자면서 이래갖고 그래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온 후로는 제가 막 그만두고 와버렸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 와버린 지 한 3, 4년 되는데 네. 이게 크지도 안 하고 그때 그 크기로 지금까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다시 가보지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크기가 변화가 없다고 이대로 둬도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어느 쪽이 만져지시던가요? 사타구니 쪽이시죠? 아니 배꼽 위에요. 배꼽 위쪽으로 그러세요? 예예. 예전에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셨어요? 어느 부분에요? 배 쪽에. 배 쪽에요. 네. 그러니까 맹장 수술 한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쪽 다른 질환은 없으시고요. 뭐 간 질환이라거나 폐 질환 이런 것도 없으시고. 예예. 어, 그럼 네. 고혈압 당뇨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있어가지고 약물 치료를 계속 하고 하는데 네. 뭐 수치를 갖다가 새벽에 이래 체크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네. 좋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조절이 잘 되면 수술은 가능하시고요. 예. 그 크기가 점차 커지지 않고 있더라도 예. 오늘 갑자기 뭐 기침을 강하게 크게 하신다거나 뭐 무거운 거 갑자기 드실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장이 한꺼번에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대비를 해서 탈장을 미리 수술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조금씩 한 해 한 해 가면서 더 드셔 갈 거 아닙니까? 예. 네. 오늘이 아버님 인생에서 가장 젊으신 날인데, 네.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해결은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마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배꼽 쪽, 그 상부 쪽이라고 한다면, 전신 마취를 하셔가지고, 네. 복강경이나 혹은 절개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안쪽을 좀 보강해주는 수술을 받으시면, 역시 뭐 입원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해결된다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천식하고 뭐 네. 이런 그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담당 의사한테 네.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약 처방전을 갖다 받으러 갑니다. 가서 이제 약을 처방 받아갖고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럼 그 내과 거기에 그분한테 이 사실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하시고요. 예. 혹시 들어가는 약 중에 예. 피가 잘 굳지 않게 하는 약이 있어요. 예.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예. 네. 근데 그 약을 혹시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약은 제가 안 밝혔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내과 선생님한테 예. 네, 그 약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그 약이 들어가고 있다면 한 5일 정도 그 약을 끊어도 되는지 한번 또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하기 전에 그런 약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끊고 하시는 것이 출혈이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면 수술 중에 출혈이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여부만 좀 확인하셔가지고 내과 선생님 만나시고 그 다음에 외과 선생님 만나서 수술 일정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 예. 진행하겠습니다. 아버님 꼭 쾌차하시길 저희 건강클리닉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탈장 수술로 돌아가서요. 아까도 나왔지만 7개월 남자에게 상담 도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소아 탈장의 경우 너무 어리다면 좀 더 성장한 이후에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원칙은 진단이 되면 빨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막 태어난 아이들도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마취를 하기 좀 어렵고 좀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경과를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탈장이 아까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벌어지는지, 눌렀을 때 원래 들락날락 했던 혹이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을 또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능하다면은 조금 뭐 미뤄서 애가 마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을 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술한 자리에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탈장, 흔히 반은 탈장이라고 하죠. 이 반은 탈장이 생긴다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반은 탈장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생기는 탈장이기 때문에 좀 결손 부위가 좀 큰 게 특징이고요. 또 복벽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결손 부위를 당겨서 봉합을 해놓고 끝내게 되면 계속 배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탈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결손 부위를 당겨서 봉합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공막을 대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튀어나온 탈장낭을 제거하고 인공망으로 복벽을 보강하는 수술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반은 탈장이 완전히 치료가 되나요? 아니면 뭐 재발이나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은 탈장도 역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경험했던 경우는 이제 망을 댔는데 좀 너무 작게 된 경우, 장력이 가해지면서 재발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인공막을 대서 하는 경우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막을 대기 이전보다는 훨씬 재발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 내지 5%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재발률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막을 대게 되면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은 감염의 원인이 되거나 또 이물감이 있거나 또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거나 복강 안에다 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장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게 됐는데요. 최근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합병증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또 심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안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나 신경이나 정관 같은 것들이 수술 중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어느 위치로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발생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전화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 남편이 그 직장암 수술을 해서 네. 지금 인공항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 네. 그 주위가 지금 탈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누워서 이렇게 밀면은 들어가는데 네. 또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탈장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복대도 하고 있고 네. 한데 그게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역시 인공항문을 내어놓은 자리 그 옆으로는 틈새가 있기 때문에 네. 탈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더 가면 갈수록 튀어나오는 양이 좀 더 늘어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인공항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장이 나오면서 자꾸 장을 또 누르게 되면 인공항문이 좁아지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막히거나 별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악화되기 이전에 좀 막아주는 적극적인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인공항문을 만드셨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항문을 조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그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나중에 탈장을 막는 수술을 할 때도 아이디어 내기가 가장 좋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수술한 병원에서 문의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요. 또 남편분 쾌차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탈장이 있어도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탈장 부위가 점차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튀어나오는 정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장의 구멍에 딱 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장이 탈장 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양인데,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갑자기 더 많이 튀어나오면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복벽에 의해서 탈장 구멍에 의해서 장이 딱 눌리게 되면 장이 붓게 됩니다. 부으면 장으로 가는 이제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색깔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저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장이 썩게 되는 괴사가 발생하게 되고요. 괴사가 되면 안쪽에 이제 세균들이 많아지면서 심한 경우는 이제 폐혈증까지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수술 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 한 3 내지 6개월은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조심하냐면 배에 힘 들어가는 걸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셨으니까 회복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등산을 갔다 왔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등산같이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피하시고 그냥 통상적으로 걷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걷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무거운 물건은 직접 드시지 마시고 누굴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배의 힘으로 그냥 물건을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앉아서 또 물건을 잡고 다리 힘과 팔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한다 그러면 빨리 약을 사서 드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탈장이 있어서 수술했던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기침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탈장 수술 이후에 같이 교정을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약도 좀 드셔서 변을 힘주어 변 보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 앞서 우리 어머님 한 분 말씀을 하셨었는데, 비만인 분들 역시 또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탈장을 주제로 심효서 외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탈창이요. 지금 7살인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볼라가이 나와가 있어가지고 제가 누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빠가 어릴 때 돌 지나기 전에 그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유전이 됩니까?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의 탈장은 선천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탈장이 어디에 생겨 있나요? 오른쪽 보트도구에 네. 아빠랑 똑같이 쓴데요. 네. 우측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7살이니까 네.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근데 병원에를 갔는데 아직 어려서 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따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7살이면 다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애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탈장 때문에 살이 안 찔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탈장 때문에 살 안 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수술 시간은 지금 해도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네. 애기 이제 곧 학교 아직 안 갔죠? 애가 너무 겁을 내서서 무서워가지고. 아유, 어른들도 겁을 냅니다. 네. 하지만 학교 가기 전에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학교 가서 또 문제 생기고 그러면 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변비가 근데 있어요. 네, 그 변비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을 좀 부드럽게 볼 수 있도록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특히 할머니인데. 이거 할머님이세요? 네. 네. 목소리가 젊으셔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려볼까요? 변비 좀 해결하실 수 있게. 첫째는 아침에 아기 밥 먹고 나면 아침을 안 먹습니다. 아이고. 저녁에는 자기 전까지 먹고요. 네. 아침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먹이시고요. 네. 아침에 화장실을 좀 보내세요. 변이 안 나와도.
네, 한 5분 정도만 저녁에 앉아 있으라고.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분 정도만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침에 화장실을 보내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예. 얘가 변 보고 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교 가서 변을 참는 일이 없어요. 예. 네, 변비는 변을 자꾸 참으면 바로 변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먹고 뭐 정장제랄지 이런 것들, 야채랄지 이런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는 것이 또 1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도 탈장 수술을 받은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네, 한 3개월 됐는데, 알레르기 증식이 있어서 기침을 좀 감기기가 보태면 아이고.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고 일로 하루 3개 좀 했다 봐라. 네, 누워서 이렇게 만진 게 수술한 자리 그또 볼록하게 티 나왔어요. 네. 그래, 이거 지대놓으시고 일로 앉아가 걱정해서 한 이틀 꼼짝 안 하고 누가 있었어요.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요. 누워 계셨다고요? 예, 또 티 나와서 또 수술한 게 되려나 싶어 걱정이 돼서 한 이틀 누가 있고 네, 일로 안 했더만은 지금 안 보여요. 네, 만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못 됐는가 어쨌는가 수술한 병원에 가봐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 많은 고민하는 중에 오늘 방송 듣게 돼서 내 문의해 봅니다. 네. 수술 초기에는 반대편보다는 좀 두툼하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부어 있고. 예, 근데 이제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예,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양쪽이 평평해지- 똑같아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왼쪽보다는 더 튀어나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재발을 했다면 계속 거기가 튀어나올 거예요. 누르면 예. 들어가고. 근데 그렇지 예. 않으면 재발한 게 아니라 예. 상처가 회복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뭐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어떤지. 지금 없어요. 없어졌죠? 예. 네, 그러면 아마 회복 과정 중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아, 예.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복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가서요. 지금까지 서해부 탈장과 대퇴 탈장, 반은 탈장의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제대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대 탈장은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네, 제대 탈장은 배꼽에 생기는 탈장을 말하는데요. 우리 태아 때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탯줄이 붙어 있죠. 그 탯줄이 배꼽에 붙어 있는데 그 구멍, 탯줄이 붙어 있었던 구멍을 제대환이라고 합니다. 그 구멍이 막히지 않아서 탈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소아인 경우에는 보통 1살 무렵쯤까지는 저절로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치원 보낼 때까지 막히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 수술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살짝 열어서 탈장낭을 묶어주고 피부는 봉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남아에 비해서는 좀 여아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또 미숙아였을 경우 또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에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봐서 만약에 벌어진 정도가 4cm 이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는 인공막을 좀 대서 보강을 해주는 게 좋고 그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당겨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최근에는 이 탈장의 원인 중에 흡연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흡연도 정말 영향이 있나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일산화탄소가 혈색소하고 결합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소가 혈색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산소가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산소 양이 좀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복벽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좀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탈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흡연을 하시게 되면 기침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만성적인 기침을 하기 때문에 역시 복압을 올리는 일이 되는 거고 또 계속 흡연을 하시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생기게 되면서 탈장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역시 담배는 백해무익한 그런 존재였네요. 이렇게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탈장을 예방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복압을 올리는 상황은 피하시라. 그거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근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복압을 올리는 상황은 이제 우리 내장 비만이신 분들은 복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변비. 변비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같이 교정을 해줬을 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간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역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간 경화로까지 가서 복수가 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만성적으로 하시는 분들, 기침하실 때는 배에다 힘을 좀 주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빨리 기침약 사서 드시거나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고,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가급적이면 배의 힘이 아니라 팔과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 적절하게 중간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복근이 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 또 같이 병행하시면 탈장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전화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도 옆구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찍으니까 오른쪽에 고환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어릴 때 내려오다가 걸려갖고 안 내려와서 그게 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탈장을 갖다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복강경 수술을 했어요.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컴퓨터 화면에 보면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혹시 다른 장이나 이런 게 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탈장 수술을 받으셨으면은요. 예. 그 화면으로 보셨던 그 구멍들 앞에다가 인공막을 대놓습니다. 예, 인공망 네. 선으로 해갖고요. 네네. 그래서 예. 그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네. 고환이 네. 그 하나 아주 어릴 때부터 한쪽에가 볼록해갖고 있었는데 고환도 아래쪽으로 내려놓으셨나요? 수술해서? 그 떼냈다고 하거든요. 네. 한 개를 나이도 있고 그래갖고 네네, 지금 네. 50대인데 떼내도 상관없다 해갖고 네네. 잘 하셨습니다. 고환을 하나 떼내면서 한 50년 가까이 그래갖고 있었는데 의사가 한다는 말이 3명 중에 1명꼴로 그게 암으로 변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고환 암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잠복고환인 경우는 밖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거나 절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복벽에 만약에 혹이 만져진다면 사라졌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탈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장은 2박 3일 정도의 입원을 통해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루지 마시고 탈장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미연에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덥고 습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자라기 참 좋은 때입니다. 곰팡이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무좀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발견하자마자 꼭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환기시켜 주시고요. 제습기 이용하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